자, 빛. 빛광자를 옆에다 이렇게 써놨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광합성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물의 광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의 광합성은 어떻게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 빛을 가지고요. 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이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하고 이 산소를 배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이로운 거죠. 우리 인간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방출하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식물 광합성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계속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기만 하죠. 산소는 없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만 남아가지고 결국에 우리 인간은 숨을 못 쉬게 되겠죠. 근데 고맙게도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해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산소를 이렇게 내주니까 우리 인간이 산소를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은 식물도 이렇게 광합성만 하냐? 아니요. 얘도 호흡은 해요. 얘도 산소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이런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광합성을 하면서 방출하는 게 뭐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당, 영양분으로 앞서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축적해놨던 그 당하고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식물의 이 광합성과 호흡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는요 6750 옴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6100에서 7000 옴스트롱의 적색광과 그 4500 옴스트롱을 중심으로 한 4000에서 5000 옴스트롱의 청색광이 가장 유효합니다. 여기서 지금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1나노미터가 10 옴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미터 단위, 옴스트롱 단위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 옆에다 써놨습니다. 이 식물 광합성에서 그 기본 메커니즘에 관한 얘기를 선생님 뒤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은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은 빛의 세기가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광합성을 할 때 이 빛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쭉 증가를 하다가 일정 세기가 되면은 계속 끝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해져요. 그리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35도까지는요 이렇게 광합성이 증가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더워버리면은 이 식물을 맛이 갑니다. 그래서 35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광합성 양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필요하죠.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광합성 양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수치,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0.1%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죠. 이산화탄소 농도요. 그게 되게 되면은 그냥 일정해져요. 이런 내용. 기본 메커니즘으로 좀 확인하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말고 이제 바람도 사실은 하나의 그 변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풍속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간당 한 4에서 6km 정도 그 이하로 되는 어떤 그 연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살랑살랑 이렇게 부는 바람 있죠. 이런 바람은 작물에 이롭습니다. 뭐 증산작용이나 어떤 양분 흡수 이런 것도 촉진을 시키고 광합성도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강풍이 불어버린다. 바람이 시게 부는 거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버리면은 이 식물이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이제 흡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광합성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변인도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강풍이 이렇게 부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뭐 방풍림을 설치한다든지 방풍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내풍성 작물을 선택해서 재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 좀 계절마다 온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이제 온다라고 그러면 농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깊이 대버려요. 물을. 그러면 이제 도복도 좀 그게 경감이 되고 그러거든요. 쓰러지는 거.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밀식을 좀 하지 말고, 그리고 과수원 같은 데는 낙과 방지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미리, 그러면은 좀 이게 대비가 됩니다. 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내용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보상점은요, 작물의 강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요,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의 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산화탄소의 흡수량하고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같은 지점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요, 내음성이 강한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습니다.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어야 식물이 생장할 수 있어요. 광보상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광포화점은요, 식물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에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광포화점에 이르면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해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 굴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식물 자극에 의하여 굽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식물이 여기 있는데 해가 여기가 아니라 한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식물이 이렇게 조금 휘어져서 이렇게 자라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 또는 초엽에는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의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 때문에 광을 향하여 구부러지는 향광성이 나타나고요. 뿌리에서는 이와 반대로 배광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굴광성은 440에서 480 나노미터의 청색광이 가장 유효합니다. 광합성 특성에 따른 식물 분류. 그래서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이제 이 C3 식물에 해당하는 친구들, 벼밀보리, 콩귀리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 C4 식물하고 캠 식물에 해당하는 좀 소수의 그 작물들 빼고 대부분의 작물들이 사실은 이 C3 식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C4 식물, 그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조, 기장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 난, 파인애플, 솔잎국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많이들 키우죠. 이 스투키 이런 친구도 이 캠 식물에 들어가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침대나 이런 침대 옆에나 뭐 집 실내에서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을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스투키나 이런 선인장 이런 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얘네들의 특징은 담의 기공을 열어 가지고 강합성에 필요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때 호흡을 계속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방출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쭉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공기정화 식물로도 좀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3 식물, 그리고 이제 그거 해당하는 벼, 그리고 C4 식물, 그거 예로 옥수수,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C4 식물은요, C3 식물에 비해 광포화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강합성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C4 식물은요, C3 식물에 비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은 광합성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강합성이 유리합니다. 이 C3하고 C4하고 이 식물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려면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조금 확 안 와들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조금 예라고 하긴 그렇고 한번 이미지를 좀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이 C4 식물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흙수저를 생각해 봐요. 그 전형적인 그냥 이미지를 그냥 투영해 보세요. 저는 그 뭐 우리 사람을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걸로 뭐 막 그렇게 구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쌤도 흙수저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고 C3는 금수저, 온실 속에 자란 화초를 한번 생각을 이렇게 이미지를 투영을 해볼게요. 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흙수저는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얘는. 뭐 수분 공급이 제한되어서도 강합성을 잘 하죠. 이 친구는. 그죠? 광포화점이 높은 강합성 특성 보인다 그랬죠. 강을 쭉 끌어올려도
예, 그 높은 그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C3하고 비교했을 때 광합성 잘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 해서 말을 하면은 하나 더 만약에 추가를 한다라면 이 C4 식물은 이 C3 식물에 비해서 광합성 효율이 좋다라 그러죠. 광합성 효율이 좋다. 뭐 효율이 높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보장점이 낮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뭐야 흙수저니까 보상도 낮게 해줘도 된다. 광합성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쌤이 이제 앞서서 대부분의 이제 작물이 C3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C4 작물 몇 개 이렇게 랑 캠 쪽 제외하고 나서는요. 그래서 이 C3에 해당하는 이 작물하고 만약에 C4 잡초가 만나버리면요. 아주 피곤해져요. 생산량이 안 좋아지는 제일 안 좋은 조합이에요. 이게요. 이 조합이. 오히려 C4 작물하고 역으로 C3 잡초하고 만나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버리면은 C3 작물하고 C4 잡초가 한 그 그라운드에서 만나버리면은 이 생산량이 제일 적게 나오는 조합입니다. 이게 다른 조건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하면 우리가 생명력이 강하다 딱 어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잘라내서 계속 나죠. 뿌리를 아주 깔끔하게 캐야지 조금만 남아있어도 막 번식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요런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자, 일장 효과. 일조 시간의 변동에 따라 생물의 발육, 생식 등이 달라지는 성질. 일장 효과의 재배적 이용. 이런 일장 효과를 우리가 재배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재배법을 계산하고요. 품종을 선택하고 고추 개화기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육종상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수량을 증대시킬 수도 있어요. 성표현의 변화와 성전환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술된 내용이에요. 오이, 호박 등은요. 단일 환경에서 암꽃이 많아지고요. 장일에서 숫꽃이 많아집니다. 이 내용.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중성식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식물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로 단일 상태에서는 이제 해가 짧을 때에는 개화가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장일식물에 해당하는 식물들은 완두, 상추, 시금치, 양귀비, 추파맹류, 보리, 아마, 아주까리, 밀, 감자, 무, 배추, 누에콩, 양파 등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우리가 좀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장일식물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요. 완두가 상시 양귀비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완두라는 친구가 보리가 생각할 적에 이 양귀비는 아마도 아줌마 같아가지고 처녀가 아니라 아줌마 같아요. 밀어붙여서 감자랑 무배추에게 그 양귀비 누에양하고 누에양하고 물어봤대요. 아줌마지? 처녀 아니지? 누에양하고 물어봤대요. 자, 그리고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이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로 장일 상태에서는 이제 해가 길 적에는 개화가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조, 기장, 들깨, 담배, 피, 콩, 국화, 수수, 코스모스, 목화, 옥수수, 나팔꽃, 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단일 식물 해가지고 이 품목들을 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기 기장들이요. 그 담배를 피고 있대요. 기장들이 담배를 피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콩국수 집인데 새로 콩국수 코스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뭐 먹고 나왔나 보겠죠? 콩국수 한 그릇 하고 왔나 보죠. 그래서 조기 기장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니 콩국수
코스 모공나비요.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처음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왜 쌤 이걸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암기법을 싹 봐보면은 이게 좀 재미도 있고 기억이도 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이 품목들은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어렴풋한 이 연상기법 문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더 암기하기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중성식물은요, 뭐 중일성 식물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개화하는 데 있어서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토마토, 고추, 메밀, 호박, 강낭콩, 당근, 가지, 장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토고예요. 매호강당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매호강당의 가장. 토고 매호강당 가장. 매호는 메시하고 호날두를 말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축구 보는 분들은 아시는데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이제 축구하는 그 매치를 매호 대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토고 매호강당 가장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중성식물, 중립성식물은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좀 특이한 친구 하나를 좀 추가를 하면은 내용을 이 정일식물이 있어요. 아주 이제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품목이긴 한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단일이나 장일에서 개화하지 않고요. 어느 좁은 범위의 특정한 일장에서만 개화하는 식물을 말을 해요. 예로 사탕수수의 F106 품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12시간하고 12시간 45분에 이 아주 좁은 이 일장 범위에서만 개화를 해요. 이걸 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친구도 있다. 자, 호감성 작물, 현감성 작물. 그래서 광을 좋아하는 성질의 작물, 호감성 작물이죠. 그리고 광을 싫어하는 성질의 작물, 현감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호감성 작물은요, 베고니아, 우엉, 금어초, 상추, 담배, 당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은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배우, 금상, 담당이에요. 배우들이 연기 잘하면 상을 받죠. 그래서 그 상에서 금상을 담당하는 배우, 금상 담당 호감성 작물입니다. 현광성 작물은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잎사귀 밑으로 이렇게 열매가 쏙 그 빛을 피하죠. 밑으로 쭉 달리면서. 그래서 이 암기법을 대야 되는데 앞글자를 역시 따가지고 토가 오호 이 혐오한 어떤 그런 걸 보게 되면 토가 오죠. 토가 오호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일장에 따른 화해 구분입니다. 그 화해들을 또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단일성, 장일성, 중일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성 화해는요, 한 개 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화해를 말을 해요. 나팔꽃, 포인세티아, 국화, 프리지아, 칼랑코에, 곽꽃, 코스모스, 살비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 팁을 한번 또 대보면 단일성 화해는 납포된 나라에서 나라 국자예요. 나라에서 프리하게 살려면 칼, 곽꽃으로 꽃에 코를 살비야 된다. 이건 또 뭔 말이래 싶을 수 있는데. 자, 납포된 나라에서 프리하게 살려면 칼, 곽꽃에 코를 살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장일성 화해는요, 한 개 일장보다 길 때, 이제는 길 때 개하는 화해예요. 거베라, 금자나, 금오초, 페튜니아, 시네라리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일성 화해는 암기법을 거베라, 금자나야, 금오초, 페라고 했지? 시네나리아.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되나 계속 그 해서 나름 그 고심을 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입에다 익숙해 놓으면 예? 조금 볼 때마다 이렇게 입에다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소리 내서. 그리고 손으로도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좀 써 보시고 그러면은 나왔을 때 고를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 써지진 않더라도. 예. 자, 중일성이요. 뭐 중간성, 중성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일성 화에는요. 일장인자는 관계없이 개하는 식물을 말하고 제라늄, 시클라멘, 카네이션, 장미,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카 제시카 장씨 그 툴 이제 도구를 이제 툴이라고 하는데 툴 수선하네 희야. 그러니까 제시카 장이라는 사람이 도구를 이렇게 수선하나 봐요. 희야 이거 놀라는 거예요. 제시카 장 툴 수선하네 희야 이렇게 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반복해서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들었다고 뭐 다 기억나고 그러면은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 자, 광중단이요. 예, 광중단이라는 것은 빗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빗으로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암기 중 특정 시기에 짧은 시간의 빗을 쬐게 하여 암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빗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빗으로 암기를 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낫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밤이에요. 그리고 다시 낫이 이렇게 오죠. 근데 이 암기 어두운 이거를 빛을 잠깐 갑자기 탁 줘가지고 이 암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중단 현상의 어떤 예를 좀 말을 해보면 도로 건설을 한다고 야간에 어떤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야간 종료병을 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광중단 현상을 일으키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배지 주변에 뭐 가로등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켜 있다라든지 저녁에 이런 경우 이런 게 광중단 현상의 예가 됩니다.